안녕하세요. 가통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의 도구 네 번째 시간, 미래의 아이디어를 예측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2009년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투명한 물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고기가 투명해요. 속이 비쳐요. 내장이 다 보여요.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일본 과학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몸 색깔이 옅은 물고기, 그 옅은 물고기를 교배시키고 거기에서 태어난 그 새끼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옅은 아이들을 또 교배시키고 또 교배시키고 계속 되풀이해서 결국은 몸 색깔이 투명한 물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만약에 이것을 개구리화 시켰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도 과학 시간에 개구리를 해부하죠. 그런데 투명 개구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해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의 생체 기능, 속 기능이 다 보이기 때문이죠. 내부 장기 연구에서 획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 투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투명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장기가 보이는 사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외국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융합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감자도를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생겼죠. 그런데 동물과 동물을 융합해서 잡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과 당나귀를 융합해서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노새입니다. 그런데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얼룩말과 당나귀를 같이 교배시켜서 태어난 게 제브로이드라는 동물입니다. 또 하나, 반려고양이와 아프리카 야생고양이를 합쳐서 사바나 고양이를 만들고 숫사자와 암호랑이를 합쳐서 라이거를 만들고 암사자와 수토랑이를 합쳐서 타이거를 만들지요. 그리고 표범과 사자를 합쳐가지고 레오폰을 만들고 재규와 표범을 합쳐서 재규랩도 만듭니다. 평범한 소와 들소를 합친 다음에 버팔로를 만들죠.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새로운 작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는 거죠. 쑥고양이와 앙키를 결합해서 코그라는 동물을 만들고 쑥해와 앙고양이를 합쳐서 데드라는 동물을 만듭니다. 오리와 돼지를 합칠 수는 없을까? 염소와 양을 합칠 수는 없을까? 고릴라와 침팬지는 합칠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동물들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또는 우리가 그 고기를 먹어도 될까? 더 나아가서 과학자들이 만약 사람과 동물을 합쳤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으로 봐야 되나 동물로 봐야 되나? 만약에 동물로 봤을 때 그 동물은 사람의 소유일까? 어떻게 다뤄줘야 할까? 우리는 사람으로 대해줘야 합니까? 동물로 대해줘야 합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을 발사하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폭탄에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폭탄이 도시 상공에서 터집니다. 그 호르몬이 내려오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여성화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성의 능력을 상실하고 여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럼 적군은 왜 좋아할까요? 자기들과 싸울 남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군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만약에 그런 폭탄들이 터진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여자가 됐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러한 폭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리를 굴리고 아이디어를 내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운전하다가 문자하는 거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자가 말로 전환되고 운전하면서 말로 한 것은 다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음을 스캔하는 기계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달나라에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이 시대, 앞으로 시대 동네 병원은 어떻게 바뀔까? 전부 다 원격 진료고 컴퓨터로 원격 진료가 된다 그러면 동네 의원들은 없어지고 약국은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거대한 마트로 바뀌면서 모든 약은 택배로 배송되지 않을까? 그런 세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할부로 산 사람이 할부금을 내지 않아요. 할부금을 3개월 안 나면
저절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가정용 비데와 정수기를 할부로 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큰일을 다 봤는데 할부를 내지 않아가지고 비데가 작동이 하지 않아요. 다 작업화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원격 조정할 수도 있죠. 바로 이런 세상, 그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는 것들은 바로 반려동물일 것입니다. 그 반려동물들 죽을 때 하늘나라 천당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갈 때, 그리고 종교를 믿을 때 반려동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예배 보다가 웬 개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와 사람이 같이 예배 볼 수 있는 교회, 또는 사람 따로 개 따로 예배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생겨날 수도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개 세례식, 개 침례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그런데 전 세계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기독교라는 공통분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디지털 성경을 무료로 나눠줬을 때, 그리고 수익은 어디서 얻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오죠. 각 장소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다가 중요한 장소를 클릭을 하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삼손이라는 대목, 삼손이 나오는 성경의 대목을 보다가 삼손 헤어스타일 전용 미용실을 클릭을 해서 거기 가면 삼손 머리처럼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삼손을 유혹한 데릴라가 삼손에게 먹였던 술집을 그 속에서 볼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지털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소설화된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과거에 연결이 끊겼던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첫사랑을 평생토록 못 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첫사랑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내가 했던 첫사랑이 어디서 사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지는 세상, 모두가 공유되는 세상, 이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향후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걸 궁리하고 연구하고 발견해내는 것,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